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항구, 카페, 오션뷰. 오후 3시. 여름바람이 거칠게 불어와 카페 창가의 하얀 커튼을 흔들었다. 짠 바다 냄새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어우러진 이곳에서 성공한 변호사 이도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다. 42세의 도현은 서울 강남에서 손꼽히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다. 오늘 만날 상대는 국내 최대 건설업체인 태양그룹의 회장. 부산 신항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이 걸려 있었다. 그는 이탈리아 명품 그랜드 정장에 스위스 명품 시계를 차고 최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도현 변호사님, 정말 인상적인 제안서입니다.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선생님께도 상당한 성공 수수료가. 바로 그때 카페 유리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다. 낡은 화구 상자를 든 어린 소년이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12세쯤으로 보이는 아이는 바랜 티셔츠에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물감, 자국이 묻어 있었고 어깨에 맨 가방에서는 붓과 물통이 삐져나와 있었다. 죄송해요.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손님들을 둘러봤다. 그림 한 장만 봐주세요. 직접 그린 거예요. 카페 안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년에게 쏠렸다. 대부분은 번거로우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장사하면 안 돼요. 아이가 왜 혼자 돌아다녀?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소년은 실망한 표정으로 한 테이블씩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희망처럼 도연이 앉은 구석 테이블로 천천히 다가왔다. 아저씨. 소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림 한 장만 사주세요. 엄마가 병원비가 필요해서요. 도연은 미팅에 방해가 된다는 듯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회장도 불쾌한 기를 감추지 않았다. 아이고, 요즘 애들이 참. 도연은 대충 지갑을 꺼내 몇 장의 지폐를 뽑으려 했다. 여기, 이것만 받고 빨리. 그 순간이었다. 소년이 조심스럽게 꺼낸 스케치북 속 그림이 도연의 눈에 들어온 순간 그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인의 옆모습, 바람에 날리는 긴 머리, 슬픈 듯 바다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입가에 머문 쓸쓸한 미소까지. 그 모든 것이 15년 전 자신이 가장 사랑했지만 잔인하게 떠나보낸 여인, 윤하경의 모습 그대로였다. 이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갑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굴러나왔다. 20대의 도연과 하경이 바닷가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소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이 사진 속 여자, 우리 엄마랑 똑같은데요? 도연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15년간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태양그룹 회장은 영문을 모른 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이건 어디서 그린 거지? 도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소녀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대답했다. 우리 엄마예요. 제가 항상 엄마 그리는 걸 좋아해서. 엄마는 매일 저녁 항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세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혼자 울기도 하시고요. 순간 도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는 의자를 붙잡으며 겨우 중심을 잡았다. 하경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태양그룹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도연은 그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오직 소년의 맑은 눈동자만이 그의 시야에 가득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들었다. 그 안에는 색이 바랜 사진이 하나 더 있었다. 20대의 하경이 그의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부산 해운대 백사장. 여름날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이었다. 소년이 그 사진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 이 사진 속 여자가 우리 엄마랑 똑같아요. 아저씨, 혹시 우리 엄마를 아시나요?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온 세상이 정지된 것 같았다. 15년 전 그는 하경을 사랑했다. 하지만 부모들의 극렬한 반대에 굴복해 그녀를 떠났다. 법대를 졸업하고 좋은 집안의 딸과 결혼해야 한다는 가문의 압력 앞에서 그는 비겁하게 도망쳤다. 너는 몇 살이니?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12살이요. 2012년에 태어났어요. 소년이 밝게 대답했다. 2012년, 그들이 헤어진 지 정확히 10개월 뒤였다.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10개월. 임신 기간을 생각하면 자신이 떠나기 직전 하경은 이미 수학 계산이 빠른 변호사인 그였지만 이 단순한 계산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 이름이 윤하경이니? 도연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맞아요. 아저씨 정말 우리 엄마 아시는구나. 소년이 신나게 외쳤다.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중요한 사람이 찾아올 거라고. 태양그룹 회장의 시계를 보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도연 변호사님, 미안하지만 다른 일정이 있어서. 하지만 도연은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소년의 두 손을 꽉 붙잡았다. 아이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 익숙한 온기를 느꼈다.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이 긴 손가락, 그리고 엄지손가락 옆에 작은 흉터까지. 한결아, 도연이 소년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참았다. 나를 너희 엄마에게 데려가 줄 수 있겠니? 정말요? 한결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엄마는 맨날 슬퍼하시는데 아저씨를 보면 분명 웃으실 거예요. 도연은 일어서서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다. 태양그룹과의 거대한 계약, 자신의 성공한 미래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는 15년간 외면해왔던 진실과 마주할 용기만이 필요했다. 한결이 앞장서며 미로 같은 골목길을 안내했다. 자갈치 시장을 지나 언덕배기로 올라가는 좁은 길. 낡은 간판들과 빨래가 걸린 주택가 사이로 이어진 오래된 동네였다. 도연은 명품 구두로 울퉁불퉁한 돌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올랐다. 여기에요. 한결이 가리킨 곳은 골목 끝 모퉁이에 자리한 작은 포장마차였다. 하경인의 분식이라고 손글씨로 쓰인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포장마차 안에서는 기름 튀기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다. 오후 6시, 퇴근길 손님들로 북적이는 시간이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아저씨들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피로를 달래고 있었다. 그 속에서 하경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낡은 노란색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를 젓고 김밥을 써는 그녀의 모습. 15년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다. 엄마. 한결이 환하게 웃으며 뛰어들어갔다. 그림 팔았어. 그런데 엄마를 아는 아저씨를 만났어요. 하경이 국자를 든 채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포장마차 입구에 서 있는 도연을 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듯했다. 현.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포장마차 안에 울려 퍼졌다. 손님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돌아봤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 오직 그들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15년 5475일. 그 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도연은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씩 다가갔다. 하경은 뒷걸음질치며 가스레인지에 등을 기댔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왜 이제 와서? 하경의 목소리는 분노와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떨렸다. 하경아, 도연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나는 몰랐어. 내가 여기 있는 줄도. 한결이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주변 손님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저분들 아는 사이인가 봐. 왜 저렇게 울어? 하경은 민망함에 얼굴이 빨개졌다. 여기서 말할 일 아니야. 하경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 그녀는 손님들에게 죄송하다고 인사하며 급하게 가게 문을 닫았다. 포장마차 뒤편 작은 공간에는 낡은 탁자와 의자가 하나씩 있었다. 한결은 상황을 눈치채고 저는 그림 더 그릴게요라며 자리를 피해줬다. 두 사람만 남게 되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경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다.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고운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예전에 없던 상처 자국들이 보였다. 15년 동안 하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15년 동안 너를 기다렸어. 아니, 기다린 게 아니라 미워했어. 너를 증오하면서도 그리워했어. 도연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다. 하경아, 나도. 조용해. 하경이 소리쳤다. 내가 떠난 뒤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배가 불러온 걸 숨기고 부모님께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혼자 아이 낳고 키우느라. 그녀의 목소리가 메였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싶었다. 아니, 땅에 파묻히고 싶었다. 15년간 자신은 성공한 변호사로 편안하게 살면서 그녀는 혼자 이 모든 고통을 견뎌온 것이다. 하경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15년간 가슴 속에 묻어둔 분노와 원망이 화산처럼 터져나왔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다. 왜 그때 날 버렸어? 하경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그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어? 도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부모님이 널 절대 인정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하경이 날카롭게 되받았다. 그래서 나를 버린 거야?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차버리는 거야? 도연은 15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도연아,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다. 당장 정리해라. 어머니의 눈물 섞인 호소. 내가 성공하려면 좋은 집안의 딸과 결혼해야 해. 부모님이 사업 자금을 끊겠다고 하셨어. 도연이 간신히 변명했다. 그때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 로스쿨 학비도 부족해서. 돈. 하경이 소리쳤다. 결국은 돈 때문이었구나. 나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거지?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게 아니야. 난 정말 뭐? 하경이 비웃듯 말했다.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그럼 왜 헤어지자는 문자 메시지 한 통만 남기고 사라진 거야? 왜 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 왜 만나달라고 애원해도 피했어? 그날의 기억이 도연의 뇌리를 스쳤다. 하경이 그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모습. 뒤를 맞으며 울고 있던 그녀. 하지만 그는 뒤돌아서서 도망쳤다. 부모의 시선이 두려워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눌려서. 넌 날 지키려 하지 않았어. 하경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변했다. 한 번도 나를 위해 싸우지 않았어. 결국 나와 아이만 남았다. 아이? 도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혹시 한결이가. 그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경의 얼굴이 굳어졌고 도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하나만 묻겠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결이, 내 아들이지? 하경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다. 대답해줘. 도연이 간절하게 매달렸다. 제발, 진실을 말해줘.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하경이 눈을 감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내 아들이야.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 그 아들이 12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라왔다는 것. 왜 말하지 않았어?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경이 비웃듯 웃었다.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너는 이미 나를 버렸는걸. 아이가 있다고 해서 돌아왔을 것 같아?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말로 그때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경과 함께 했을까? 아니면 더 비겁하게 도망쳤을까? 12년 동안 하경이 흐느끼듯 말했다. 12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웠어. 밤마다 아픈 아이 안고 병원 응급실을 뛰어다니고 학용품 하나 사주려고 새벽부터 일하고. 너는 그동안 뭘 했어? 성공한 변호사가 되어서 편안하게 살면서.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2년간 그는 정말 편안했다. 좋은 집안의 딸과 결혼하고 큰 로펌을 차리고 고급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 모든 성공 뒤에 혼자 고생하는 여인과 아들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고? 하경이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봤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니? 한결이는 이미 나만 아빠로 알고 자랐는걸. 도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15년간 쌓인 죄책감과 후회가 쓰나미처럼 그를 덮쳤다. 성공한 변호사, 사회적 지위, 부와 명예,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 없어졌다. 하경아,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너와 한결, 내가 책임질게. 내가 지켜줄게. 하경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책임. 지금 와서? 그녀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넌 이미 다른 세상 사람이 되었어. 부와 명예를 가진 성공한 변호사. 우리는 그저 가난과 상처뿐인 삶이야. 어울리지 않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도연이 일어서며 간절하게 말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건 너와 한결뿐이야.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 포기? 하경이 비웃듯 해받았다. 내가 뭘 포기한다는 거야? 내 로펌? 매명예? 내 사회적 지위? 말이나 되는 소리 해. 바로 그때 포장마차 앞에서 그림을 그리던 한결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아이의 맑은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엄마, 왜 울어? 한결이 하경의 치마를 붙잡으며 말했다. 아저씨도 눈이 빨갛네. 둘이 싸웠어? 하경은 눈물을 급히 닦으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아니야, 한결아. 엄마가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가서. 하지만 한결은 엄마의 거짓말을 눈치챘다. 12년 동안 엄마와 단둘이 살아오며 터득한 직감이었다. 그는 도연을 바라보며 천진하게 물었다. 아저씨, 우리랑 같이 있으면 안 돼? 한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엄마가 맨날 혼자 일하셔서 너무 힘들어 보여. 아저씨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도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인 줄도 모른 채 이렇게 순수하게 부탁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결이 작은 손으로 도연의 큰 손을 잡았다. 아저씨, 눈이 울고 있는 것 같아. 엄마랑 똑같이 슬퍼 보여. 그 순간 하경의 마음이 흔들렸다. 아들의 순수한 말에, 그리고 도연의 진심 어린 눈물에 15년간 쌓인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렸다. 도연은 한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결아, 아저씨가 내 아빠야. 한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정말요? 진짜 아빠세요? 그래.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다. 아빠가 늦었어. 정말 많이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 절대 부정하지 않을 거야. 한결은 처음 느끼는 아버지의 품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아빠, 그가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다. 그 한마디에 도연은 더욱 세게 울었다. 하경은 이 광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오래전 사랑했던 마음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하경아, 도연이 아들을 안은 채 그녀를 바라봤다. 나 변했어. 15년 전에 그 비겁한 남자가 아니야. 이번엔 정말로 너희를 지킬 거야. 부모님이 반대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경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정말?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 이번엔 절대 도망치지 않을 거야. 붉은 노을이 포장마차 너머로 번져갔다. 부산 항구의 저녁 풍경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은 여전히 무겁게 남아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앞으로도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도연의 가족들의 반대, 사회적 시선, 그리고 15년간 벌어진 간극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세 사람이 함께다.